네, 오늘 EC 577 28번째 시간이고 언제나처럼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집니까? 지난번에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할 때는 이제 좀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림을 그렸었죠. 기억납니까? 오브저베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나눴었죠. 참고로 이 오브저베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어떤 피지컬한 프로블럼을 매터매티컬 프로블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매터매티컬 엔티티로 시그널을 모델링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정보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다르게 리스트럭처링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신호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다 뭐였어요? 디스크리트 타임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소스였는데다가 특히 어땠어요?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텍스트북을 보면은 어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티 말고도 이렇게 뭐 이가리서티 또는 어가리서티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데 여러분이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IID일 때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티가 어가리서티를 일반적으로 임플라이 하지 않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어가리서티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랜덤 프로세스 형태로 되는 오브저베이션의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댑티브 알고리즘 이런 거 할 때도 어가리서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과목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과목을 봐도 실제로 카버 앤 토마스의 텍스트북의 한 3분의 1밖에 커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처음이라서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서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 상경과 가면은 있나요? 수학과 가면 있나요? 이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이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도 이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여전히 왜냐하면 뭐 샘플링 하면은 컨티뉴어스 타임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마크업 프로세스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상당히 이제 깊이가 있게 다뤄지거든요. 많은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해요. 우리가 학부 때 포항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도 학부 때 이제 특히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스킵을 하는 책으로 했었어요. 그 피블스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본래부터 이 네트워크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레이더 이런 쪽 전공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타임 프로세스를 샘플링하는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 레온 가르시아 피블스 vs 레온 가르시아가 아마 이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왜 성 두 개 쓰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성을 다 같이 쓴 것 같아요. 이 레온 가르시아 책을 보면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 특히 마크업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네트워크 전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좀 봐주는 것이 리서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대학원의 이제 수업 아마 학부 수업 같은데 상경과나 수학과에서 랜덤 프로세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뭐 파송 프로세스나 다른 마크업 프로세스들 막 배우거든요. 예, 그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피블스 책에 없으면서 다른 어떤 그레주얼이나 언더주 그레주얼 레벨에서 거의 같은 깊이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진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 거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그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뭐 주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곳에 쓰이는 수학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수학보다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요, 실제로. 랜덤 프로세스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한 그 문과 출신들이 그쪽으로 잘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금융수학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뭐 보면은 제가 책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뭐 통신 쪽으로 석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풀려가지고 이제 막 쉽네 뭐 이러면서 공부해서 이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IID 소스를 다루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있고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잘 다뤄야 돼요.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IID 소스만 다루기 때문에 소스를 모델링하는 거 가지고는 분류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도 어때요? 소스의 모델 가지고도 분류를 할 수 있죠.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티어렘이라고 하면 소스 코딩 티어렘, 티어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채널 코딩 티어렘, 그 다음에 이상하게 레이트 디스토션은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라고 하던데 뭐 상관없어요.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티어렘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 말했지만 이 과목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있지만 포인트 멀티 포인트 멀티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멀티 포인트 이런 것들도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인포메이션 티어리 다가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죠? 여기서 소스 코딩에 대해서 배웠고 채널 코딩에 대해서 사실 배웠고 이제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 부분.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은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나를 이제 로스 리스, 또 다른 하나를 그럼 로스가 있는 이제 라시 뭐 이렇게 읽던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컴프레션 하시는 분들 항상 이거는 로스리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로스라고 안 하고 라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사람들 그렇게 발음하겠죠. 예. 그래서 로스가 있는 컴프레션을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아직 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로스리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제로 에러가 있었고 하나는 asymptotically small error, arbitrarily small error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 에러를 위해서는 우리가 variable length 소스 코딩을 했었고 arbitrarily small error를 어치하기 위해서는 블락 코딩 기법으로 이제 처리를 했었어요. 데이터 트랜스미션에서는 뭐 어떻게 했었어요? 뭘 배웠죠 우리가? discrete memories source, discrete memories channel 이때 와 그다음에 어떤 continuous memories 채널인데 특별히 이제 discrete time AWGN 채널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샘플링 테어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continuous time strictly band limited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로 확장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frequency selective 채널로 확장하기 위해서 parallel Gaussian 채널 또는 Gaussian product 채널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continuous time strictly band limited frequency selective 채널 corrupted by adaptive colored Gaussian noise의 capacity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언뜻 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심볼을 로스를 줘서 이제 컴프레션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너리 심볼인데 시퀀스인데 IID 시퀀스인데 랭스가 10만짜리를 랭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8만으로 줄여요. 로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채널 코딩을 아이디얼하게 해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통신을 하면서 비데라 레이트 vs EBO버 and not 이 플레인에서의 어떤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레이트가 뭐 3분의 1일 때는 여기가 뭐 몇 dB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텍스트북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러 컨트롤 코딩 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곤란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은 부분은 이제 요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를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티어렘과는 관련 없이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다른 데서도 이용된다. 여기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다른 데서도 이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셰넌스 인포메이션 메저가 또는 셰넌스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다른 일을 하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컴프레션 하는데 말고도 나타나는 경우를 다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645를 배웠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estimation detection.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detection and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KR 디스턴스.
그래서 이런 게 좀 남았어요. 자, 저 그림은 알겠어요? 어디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컴프레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겠죠?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니까 뭐부터 그려야 되겠어요? 소스부터 그려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가 있어요. 소스는 여기서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또는 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로 아웃풋이 모델링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discrete memories 소스예요. 참고로 여기가 continuous라도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 중에서도 또 discrete일 때만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continuous라도 상관없고 이게 메모리 리리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티어리들은 다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간단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딱 필요하니까. 이 학생들이 다들 소스 코딩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이너리 0, 1일 때에 대해서만이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올 텐데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과목을 통틀어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소스의 아웃풋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보다는 붙여서 처리하면 훨씬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셰넌이 발견한 가장 unintuitive한 결과일지 몰라요. 아니면 심지어 counter-intuitive 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보통은 뭐예요? 우리가 뉴턴이한 어떤 컨셉은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덩어리를 잘 모르겠으면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고 다시 붙이면 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덩어리가 있으면 쪼개서, 그렇죠? 쪼개서 간단하게 하고 그걸 붙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통계에서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은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랭스 n짜리로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저 마지막에 싱크가 있죠. 여기서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죠. 그렇죠? 예, 사실은 데이터 컴프레션 자체는 아니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 사용되는 비트 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컴프레션이란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여기 이제 잠깐만요. 뭔가 인코더를 달아서 그렇죠? 인코더를 달아서 여기서 이제 비트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비트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를 달아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여기서 일종의 minimization of number of bits per source output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소스 아웃풋 심벌 하나당 할당되는 비트 수를 줄여보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여기서는 실제로 뭐 여기서 m 어리냐 이런 게 중요하고 여기 개수가 서로 다른 게 몇 개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거기다 비트를 할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넘버 오브 비트로 생각하면 되고. 자, 이런 상태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얘랑 완전히 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minimize number of bits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지난번에도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네, 코드를 디자인해서 그다음에 subject to 해서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제로 에라 또는 arbitrarily small 에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L은 뭐냐면 X라는 벡터가 들어갔을 때 할당되는 number of bits죠, 그렇죠? 네. 물론 이거는 느낌이 뭐예요? 베리어블 랭스로 돼 있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레이트 디스토션도. 근데 뭐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냥 R 이렇게 해서 레이트로 해도 되고. 근데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했던 게 이 오리지널과 리커버 된 것이 almost surely 같아야 된다. 이건 확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흔히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TV 광고에서 사기가 이거죠.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텔레비전인데 여기 이제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이렇게 연못이 나오니까 폴짝 뛰었는데 탁 들러붙는 이런 광고를 봤었죠, 여러분들이? 못 봤어요?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에요, 광고대생들은. 예. 광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TV는 실제 어때요? TV가 예를 들어서 연못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랑 실제 여기 연못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린과 여기서 무슨 어떤 색깔이 있어요. 네, 그것과 여기서 화면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포토닉 스펙트럴 애널라이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RGB를 섞어서 나와 있죠, 그렇죠? 얘는 RGB가 섞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된 스펙트럼 상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빨주노초, 파란, 보라가 뭐예요? 퍼플인가? 예.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섞어가지고 사람 눈에 얘랑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얘를 넌리니어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인식한다고 해서 개구리도 인식하리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죠. 오히려 개구리도 똑같이 인식하면 그게 흥미로운 결과인 거죠. 네. 하여튼 등등 기타.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그대로 보낼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보내나 이렇게 보내나 똑같이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보이스를 컴프레션 하는데도 똑같아요. 보이스를 컴프레션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 타임 도메인상에서 읽어보면 보면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 무슨 이런 거 나오죠. 사람 목소리 이렇게 되면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봐봤자 별로 잘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임펄스 트레인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물론 쇼타임으로 여기 어떤 FIR 필터 같은 걸 하면은 거의 똑같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샘플에서 안 보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똑같이 들려요, 거의 사람 귀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목소리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MP3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런 분야가 있어요. 사이코 그러면 정신 이상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적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듣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MP3 같은 거에서 할 때 뭐냐면 이거 사람을 분석을 해요. 사람 인지를. 예를 들면 큰 소리가 빵 들리고 나서 작은 소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크고 이렇게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대충 만들어도 사람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없어도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압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미지나 보이스나 사운드를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로스리스 컴프레션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장 있잖아요. 무슨 전화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아마 걔들은 그럴 거예요. 왜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지? 주파수 높은 쪽이 전화로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말고는 다 필터 아웃 한 다음에 보내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들끼리는 얘기할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면은 박쥐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초음파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듣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컴프레션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있는 컴프레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코스트처럼. 그렇죠? 네. 경제학에서는 이제 코스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다든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든가 아니면은 코스트에 어퍼바운드를 주고는 다른 걸 맥시마이즈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로스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inimize rate subject to 어떤 로스가 뭐 어떤 어퍼 바운드 이하일 때 이런 걸 풀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레이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컴프레션 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소스가 있고 소스에서 나오는 거를 n 개씩 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n 머리 소스라고 합시다. 이거를 n 머리라고 봐야 되나? 이걸 n 머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얘가 n 머리라고 합시다.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요게 m월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레이트는 어떻게 정의 돼요? 한번 써볼래요, 여기? 뭐 단위는 비츠 퍼 소스 아웃풋으로 합시다. 자, 한번 다들 써보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비츠 퍼 소스 아웃풋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비트 수를 적게 할당하고 싶으니까 미니마이제이션이 맞죠. 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소스 아웃풋 하나당 비트 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비트 수는 로그 2 베이스 m이고 소스는 몇 번 사용했어요? n번 썼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어때요? 우리 채널 코딩 할 때 나왔던 그 정의랑 사실상 동일하죠. 자, 그래서 레이트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이 로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로스를 정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매트릭 하나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펑션으로 다 집어넣으면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x랑 x 햇이 서로 같으면은 0이고 예를 들어서 다르면 값이 커지는 것 중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둘 다 리얼이라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렇죠? 또는 뭐 절대값,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드 리미팅, 여기다 x-x 햇으로 라든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등등등등. 네. 그런데 이제 이미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림을 한 픽셀만큼 전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서큘러 시프트를 한다고 해보세요, 매트리스를.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한 줄 말고는 사실 디스토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 이미지랑 그 다음 이미지를 비교하면 어때요? 에러가 상당히 크겠죠. 특히 경계 부분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런 스퀘어 에러 매트릭이 안 좋아요. 근데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모든 시그널이 뭐 0.1초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 약간 어노잉 할지 몰라도 안 들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웨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 들을 때도 뭐 여긴 고매한 이론이지만 뭐 그냥 어떤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하는 프레임으로서 그러니까 뭐 패러다임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제공되지만 뭐 별로 소용없다는 식으로 많이들 접근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휴먼 퍼셉션이 이런 멋있는 포뮬라로 딱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있고 그걸 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게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턴스 매트릭이라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어떤 투 베리어블 펑션,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인 펑션이 디스턴스 매트릭이 되려면 어떤 프로퍼티 세 개를 만족해야지 디스턴스 매트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뭐 넌 네거티버티, 그렇죠? 그 다음에 커뮤터티버티,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렇게 있었죠.
이제 그거 하면은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디스턴스 메트릭이면 뭐 어떤 좋은 프로퍼티가 있다는 걸 많이 증명해놨어요. 그거 간단한 세 개 말고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메트릭이 디스턴스 메트릭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다른 디스턴스 메트릭에서 보인 프로퍼티의 상당 부분을 똑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피 앤 페이스트가 거의 되죠. 네. 근데 이제 얘를 보려면 디스턴스 메트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투 베리어블 펑션이니까 도메인이 두 개가 있죠. 일종의. 또는 프로덕트 도메인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얘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고 얘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x는 이제 항상 하듯이 소스 알파벳이라고 할 거고 x는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이 두 개가 같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커뮤터티버티가 성립하려면 어때요?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메트릭이라고 하려면은 성립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이쪽은 발주노 첫판안 보고 이쪽은 1, 2, 3, 4, 5, 6, 7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커뮤터티버티를 생각하면 디스턴스가 되려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매트릭에서는 이게 달라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커뮤터티버티를 얘기할 때 뭐 얘와 얘의 유니언을 생각한다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리얼 넘버인데 얘는 뭐 유리수만 된다든가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세싱하는 거는 리얼 넘버예요? 아니면은 어떤 파이나이트 프리시즌을 가지는 유리수예요? 파이나이트 프리시즌을 가는 유리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집합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디스턴스 매트릭을 얘가 여기 포함되니까 둘 다 xx를 도메인으로 갖는 걸로 정의하면 커뮤터티버티도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 알파벳과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소스 아웃풋 하나와 그렇죠? 나중에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그 엔트리에 있는 하나 가지고 디스턴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n번을 봤을 때 요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익스텐드를 할 텐데 지난번에 채널 코딩 특히 가우시안에서 보면 우리가 왜 파워 컨스트레인트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게 1 over n으로 하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해서 산술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만 다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뜻하나. 그냥 산술 평균이 아니에요. i번째 엘레멘트와 벡터가 있을 때 j번째 엘레멘트에서의 에라를 동일하게 취급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퀘어 매트릭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스퀘어드 에라를 어때요?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웨이트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너럴라이즈 하면 어때요? 이거를 에라 벡터를 둔 다음에 어떤 쿼드레틱 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떤 다이고널이 아닌 매트리스를 줘서 다이고널이라도 엔트리들이 값이 다르게 해서 여기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알겠어요? 네. 굉장히 특별한 이런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특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바이너리 메모리 리스 소스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2분의 1씩인 게 있다고 해보세요. 네.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xi equals 0 equals 2분의 1. 이런 게 나온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로스리스 컴프레션을 하면 어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션 하고 나면 코드워드들을 바이너리로 나타내면 어때요?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에 따르면 어때요? 각 코드워드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이너리 시퀀스로 나타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각각의 코드워드 심볼을 바이너리라고 보면 1, 1이 1,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식으로 동일해지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에 여전히 의해서 어때요? 0 나올 확률은 2분의 1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IID면서.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니면 한번 컴프레스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로시 컴프레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n이 나왔으면 여기 뭔가 짧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length n이면 여기는 이제 length n 프라임이 돼서 n 프라임이 n보다 많이 작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작게 하면서 어때요? 에러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0, 1 이렇게 바이너리면 어떤 매트릭을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매트릭이 있어요. 자,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거는? 이건 해밍 디스턴스 매트릭이라고 하죠. 또는 해밍 디스턴스.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 소스인데 여러 번 보는 걸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복구를 하겠죠. length n으로. 아까 정의했듯이 이게 sum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해밍이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비트 에러 인디케이터죠, 이게. n개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equally likely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이게 average bit error rate로 바뀐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물론 여기 캐피탈로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정말 비디오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걸 컴프레션 하려면 이런 이쁘게 생긴 매트릭이 디스턴스 매트릭 또는 디스토션 메저라고도 불러요. 네. 이런 거는 디스토션 메저. 찌그러졌다고 생각해서 단지 거리가 아니라 디스토션 메저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생긴 깨끗하게 돼 있는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디스토션 메저가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통신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좀 요것보다는 제너럴하게 디라이브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터레스트는 이제 여기 관련돼 있을 거니까.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어떤 문제인지가 나왔는데 어떤 샘플 프로블럼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WGN 채널이 주어졌어요. Discrete time.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를 전송하려고 그래요. 이 위로. 그럼 여러분이 채널 코딩 디어램에서 알아낸 건 뭐죠? 아비트러리 스몰 에러로 이걸 통해서 전송하는 법은 알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요. 어떤 non-zero average probability of error를 주고 그 다음에
레이트를, 어떤 레이트? 트랜스미션 레이트죠, 여기.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맥시마이즈 해봐라.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참고로 이게 사실상 제로면서 R은 어디까지 어치브할 수 있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를 이제 넌제로인 걸 허용하면 레이트가 이것보다 빨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빠른 전송 레이트가 나올 거라고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소스 채널 세퍼레이션 디어렘 하듯이 오버롤하게 디자인하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너리 소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 레이트 디스토션 디어렘에서 나오는 대로 라시 컴프레션을 해요. 그 다음에 아심토티컬리 스몰 에러로 전송하면 어쨌든 뭐 처음 인풋으로부터 마지막 아웃풋을 보면 어때요? 어떤 특정한 비데라 레이트로 전송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디 갔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유도해내요. 알겠어요? 예.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제 이걸 왜 배우는지. 예. 어쨌든 이 그림 자체가 유도되는 과정이 IID 바이너리,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인 바이너리 시퀀스를 라시 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요 비데라 레이트가 되게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엔 가우시안 코드볼을 써서 로스리스하게 트랜스미션 한 걸로 구해져요. 그렇게 소스 채널을 세퍼레이트해서 하는 것이 옵티멀 하냐는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스케치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를 들면 소스 코딩 디어렘, 그 다음에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은 어떤 스케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스 코딩 디어렘은 어떻게 시작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소스 알파벳의 파워 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티피컬 셋이라는 걸 정의했죠.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라는 걸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쭉 붙여서 봤더니 물론 요 안에서 다 나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작은 서브셋 안에 높은 확률로 다 나오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나올 확률들이 거의 동일하더라.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 이걸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log2 베이스 cardinality of x 나누기 n만큼의 비트 퍼 소스 아웃풋이 필요한데 요 카디널티가 이 카디널티가 많이 작으면 할당되는 비트 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에서는 어떻게 했죠? 채널 코딩에서는 이제 조인트 AEP라는 걸 물론 사용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네,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죠. 그렇죠? 그림 그릴 공간이 모자라겠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기에 X의 파워승이 있고 여기에 채널 아웃풋의 파워승이 있어요. 주어진 건 뭐죠? 주어진 게 채널 트랜지션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매스들이 주어져 있죠.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 전에 위에서 APA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엡실론 티피컬 셋이 정해지고
또 이쪽에도 또 어떤 엡실론 티피컬 셋이 정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어떤 티피컬한 벡터 하나를 잡으면 이쪽에 일종의 컨디셔널 티피컬 셋이 만들어지죠. 자, 이건 뭐 노테이션을 좀 이상하게 썼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요 티피컬 셋의 크기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것만 디코딩을 하려는 거예요. 요 안에 떨어지는 것만, 관찰되는 것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떨어지면 이제 이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큰 티피컬 셋을 요런 스피어들로 다 채우는데 오버랩이 있으면은 안 되죠. 어느 쪽으로 디코딩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버랩이 없게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몇 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개수 100개 딱 했는데 101개 하면 그때부터 오버랩이 막 생기죠. 그렇죠?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요 카디널리티는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 채널일 때 2 to the n times entropy of y 이렇게 되고 요 conditional typical set은 2 to the n의 conditional entropy of y given x가 돼서 우리가 이쪽에서 점들을 잘 잡아서 요 typical set이 다 스피어로 패킹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number of cause words가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2 to the n의 mutual information이 됐고 그러니까 요만한 서로 다른 요만한 크기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가능하니까 이걸 캐피탈 M으로 보고 로그 2 베이스 하면은 N mutual information 되고 다시 N으로 나누면 per 채널 유스당 비트 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맥시마이즈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물론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지만 이렇게 하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잘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이런 이 값을 우리가 어치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얻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로스리스 할 때랑은 좀 달라요. 로스리스 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여기 보면은 x에 n승이 있고 우리가 어차피 붙일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티피컬 셋이 있고 그렇죠? 이걸 쪼갰었죠. 그렇죠? 티피컬 셋을 쪼개가지고 티피컬 셋에 있는 놈들은 다 디코딩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컴프레션을 하려면은 요 안에 있는 개별적인 코드워드 하나하나를 여기 있는 게 코드워드 여기 있는 게 소스 아웃풋이죠. 코드워드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 말했어요. 여기 있는 소스 아웃풋 그러니까 랭스 n짜리 벡터에 대해서 랭스가 짧은 예를 들어 비트라고 해보세요. 비트가 이게 100비트짜리가 가끔 나오는데 이걸 80비트짜리를 할당해야죠. 그 80비트짜리가 코드워드예요. 여기 있어요? 80비트짜리가 코드워드인데 그럼 할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랭스 n짜리 벡터를 같은 코드워드에 할당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컴프레션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부 때 discrete time 시그널 프로세싱이랑 도대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했더니 요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이라고 돼 있는 책들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좀 더 단어에 주의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책들을 보면
이게 퀀타이제이션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쪼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려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나이트 프리시즌 프로세싱밖에 안 되잖아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가르쳤던 시노미 시스템이나 아니면 송 박사님이 하셨던 디지털 신호 처리 학부 과목에서 실제로 이걸 퀀타이즈한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냥 비트를 많이 할당하면은 좀 좋아지고 아니면 인풋이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이쪽이 많이 나오면 여기 좀 촘촘하게 하고 어쩌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를 들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삼성 같은데 LG 같은 들어가서 정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온 시그널은 어때요?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들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레벨마다 단계마다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바꿔줘요. 계속. 안 그러면 어때요? 불필요하게 많은 비트를 할당하면 연산할 때 훨씬 많은 파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다 바꿔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디스크리트한 시그널 프로세서 할 때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별로 안 다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책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래놓고 여전히 안 다루고는 있죠, 물론. 네. 근데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옛날에 얘기하면 일종의 퀀타이제이션까지도 다 고려한 거였어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를 뭘로 했어요? R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R이라는 리얼 넘버 셋을 R을 예를 들면 뭐 어떤 Q의 어떤 Q로 한다든가 아니면 파이나이트한 랭스를 갖는 레이셔널 넘버로 바꾸고 있죠. 예. 그래서 원 디멘셔널을 원 디멘셔널로 바꾸는 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칼라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R의 2를 뭐 어떤 다른 R tilde 2로 바꿨다. 이런 걸 다 이런 이후는 다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어때요? 스칼라 퀀타이저를 연속해서 써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쪽이 X, 이쪽이 Y 이렇게 나타나는데 똑같게 이렇게 스퀘어로 쪼개면 X 값을 이렇게 쪼개고 Y 값을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스칼라 퀀타이저를 2번 쓴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냐면 요 안에 떨어지는 놈은 예를 들면 다 얘로 바꾸고 이 안에 떨어지는 놈은 다 얘로 바꾸고 여기 떨어지는 놈은 다 얘로 바꾸고 여기 떨어지는 놈은 여기 얘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실제로 이게 뭐예요? 그 벡터를 전송할 때 ML 디코딩 할 때처럼 이게 보로노이 셀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도 퀀타이제이션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디텍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오브저베이션을 받아서 어때요? 파이나이트한 걸로 바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퀀타이저인데 이런 건 뭐예요? 이제 벡터 퀀타이저라고 하죠. 또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하죠. 이거는 스칼라 퀀타이저를 2번 쓴 것. 이거는 정말 벡터 퀀타이저. 그래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실제로. 말했지만 하나만 가지고 안 하잖아요. 셰논이 얘기해 준 게 뭐예요? IID 할지라도 길게 붙인 다음에 쪼개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이 퀀타이제이션을 얻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IID 하더라도 X와 Y가. 알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좋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봐요. 가우시안이 있다고 해보세요. 가우시안이 있을 때 스칼라일 때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제로민이면 여기 꽉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면 여기 꽉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쪼개면 되겠네 하지만 이 안을 또 다르게 쪼개는 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물론 디멘션이 굉장히 많아질 때 더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러면 코드워드라는 게 있을 텐데 중간에 코드워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1에서 그냥 캐피탈 M까지 뭐 할당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랑 관련되는 거는 코드워드가 아니라 마지막에 리컨스트럭트 된 녀석이에요. 리컨스트럭트 된 녀석은 어때요? 뭐 적어도 부분 집합 안에는 들어가든가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빨주노초판 한 번을 넣었는데 1, 2, 3, 4로 리커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는 1, 2, 3, 4로 코딩을 해도 컴프레션을 해도 리프레젠트를 해도 여기 1, 2, 3, 4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건 뭐예요? 이제 소스니까 이게 주어졌죠. 자세히 보세요. 차이를 이거랑 차이를 보세요. 지금 그림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채널 트랜지션 메커니즘이 주어졌어요. 채널 코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잘 선택을 해서 이걸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어진 게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스니까, 소스 컴프레션이니까, 그렇잖아요. 소스 디스트리뷰션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때요? 얘가 주어지면 이것도 그냥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티피컬 셀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여튼 요 벡터, xn이라는 것과 xn이라는 것을 만들 텐데 우리가 xn도 어때요? 어떤 랜덤 퀀터티로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x라는 녀석과 xn이라는 벡터와 xn 벡터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n과 xn이 어쨌든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콤마죠. 가장 간단한 건 어떤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는 얘가 지금 여기서 n을 IID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요게 일단 이렇게 써질 수가 있죠.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맞아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를 썼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프로덕트로 바뀔 수 있죠.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 요걸 선택해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컨디셔널 매스 펑션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XS, XS로 가는 걸 어때요? IID하게 하면 어때요? 이게 다 프로덕트로 바뀌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스케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장 보면 서브옵티말 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도 왜 이 IID로 붙입니까? 그러니까 서브옵티말 해요, 분명히.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뭔가 간단하게 되죠.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했죠. 예. 그거 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px 햇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언뜻 보면 이제 뭐예요? IID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얘들도. 그러니까 여기도 typical 셋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주어져 있고 얘를 우리가 잘 정하면 여기 typical 셋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와 얘를 이용하면 x 햇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어때요? 좀 전에 IID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X햇들도 IID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걸 하나 선택해요. 어떤 X햇 I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쪽에는 아까 채널 코딩 할 때를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집합이 생겨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앞에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얘랑이 어때요? 얘랑 얘랑이 어떻게 되죠? 조인트 덴서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얘도 좁고 px 좁고 얘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뭐냐면 어느 쪽이든 하나 선택하면 다른 쪽에 일종의 컨디셔널 티피컬 셋이 만들어져요. 조인트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벡터 하나를 선택을 하면 랭스 n짜리 벡터를 이쪽에 집합이 뭔가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에 중복해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채널 코딩에서처럼 만약에 요 안에 떨어지는 요 안에 나오는 소스, 그 소스에서 만들어진 녀석을 딱 갖다 여기 딱 지키면 전부 얘로 컴프레션을 하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적어도 여기 있는 놈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걸로 여기를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커버를. 맞아요? 커버를 하는데 여기서도 잘못 커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우리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버를 하는데 최소 넘버로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죠? 약? 이거는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 할 때 배웠죠? 소스 코딩이랑 똑같으니까. xn의 epsilon 이 티피컬 셋의 크기는 얼마예요? 2 to the n times entropy of x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 to the n의 conditional entropy of x 기분 y가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x, y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스피어 패킹일 때는 달리. 이제는 뭐예요? 스피어 커버링이죠. 얘를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티피컬한 녀석들은 커버가 다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복을 해도 되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중복을 하면 어때요? 이쪽에 점이 많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얘들이 코드 개수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돼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돼요. 빼면 어때요? 여기서 나누면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2 to the n에 hx 빼기 hx 기분 y니까 여전히 뮤추얼 인포메이션 비트는 x and y죠. 그 다음에 그게 여기 있는 요 벡터들의 개수 아니에요? 우리가 벡터 판타이저에 쓰는 벡터들의 개수. 그러니까 로그 2 베이스 하면 어때요? 또 2 날라가고 n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n으로 나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 싶잖아요. 이번에는 y가 아니죠. x햇이죠. 주의를 하세요. x햇. 네.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무엇에 대해서 해요? 소스는 주어졌죠. 디스트리뷰션은.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 컨디셔널 매스 펑션이죠. x에서 xs로 가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거나 찾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원했던 게 뭐예요? 요거예요. 여기서 보면 잠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채널 코딩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셔널 웨이트 디스토션 펑션은 이건 이제 D의 펑션이라서 고칠 거예요. 이거는 D라고 할 텐데 네. 여전히 한 번 보내는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때요? 오퍼레이션을 하면 n개로 붙여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우시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 써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어때요? 트랜슬레이트 할 때 벡터 n짜리로 그냥 아리스메틱 민으로 했죠. 여기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리스메틱 민으로 디스토션 펑션이 결정될 텐데 하나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세요. px는 주어졌어요. x의 디스트리뷰션은. 얘를 선택하면 어때요? 얘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정해지죠. 그러면 디스턴스 메저 또는 디스토션 메저는 주어졌으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에버리지 디스토션이 캐피탈 D 이하가 되는 컨디셔널 매스 펑션들 중에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스피어 커버링 아규먼트. 그래서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그 커버 컨스트레인트 들어가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커패서티 코스트 펑션 나올 때랑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어때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피서티 할 때 맥스 뮤추얼 인포메이션 한 다음에 이런 거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successfully 노이즈 채널 코딩 티어렘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guess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집어넣어도 똑같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구한 거는 어치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어치버빌리티를 리거러스하게 풀어야죠. 오퍼레이셔널하게.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컨버스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오퍼레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레이트 디스토션 메저가 되는 거죠.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죠. 이거는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 참고로 이거를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R이라는 게 레이트잖아요. 맞아요? 얘는 D는 디스토션의 양이죠. 에버리지 디스토션의 양 아니에요. 어퍼 바운드. 그래서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트 as a function of distortion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I는 informational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어때요? 스케치라고요. 스케치.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스케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연습 삼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소스가 바이너리 소스예요. 저 2분의 1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n개를 붙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코딩, 디코딩을 통해서 리컨스트럭트를 할 거고 네. 이거를 지난번에처럼 레이트 디스토션 인코더, 레이트 디스토션 디코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스케치를 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어치버빌리티를 보여야 되잖아요. 어치버빌리티를 보이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어떤 레이트가 어치버블 하다는 걸 정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밍 디스토션 매트릭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비데라 레이트를 줘요. 그 다음에 이 값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요것이 어떤 비데라 레이트 이하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건 그냥 최적화 문제죠.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 잊어버려도 되죠.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컨디셔널 매스를 찾아서 요거를 만족하면서 그렇죠?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too good to be true는 어떤 거예요? 얘가 어떤 문제? 이 프로블럼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면 제일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녀석들의 셋이 이게 컨벡스 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컨벡스 펑션이면 되죠.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x set is a convex function. 근데 function of는 뭐예요? conditional
매스 펑션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죠?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인풋 디스트리뷰션들의 집합은 컨벡스 셋이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인풋 디스트리뷰션의 컨케이브 펑션이었죠. 그리고 와서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컨벡스 펑션이래요.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채널 코딩에서는 어때요?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이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은 안 주어지고, 그렇죠? 뭐예요? 다른 하나에 대한, 그렇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펑션으로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는 어때요? 이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주어지고 그다음에 컨디셔널에 대해서, 컨디셔널 매스에 대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떤 펑션이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최대한 상세하게, 그렇죠? 물론 처음 배울 때는 모르죠. 이게 다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비슷한 걸 봤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똑같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왜 하나는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고 하나는 컨케이브라고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뒤를. 그러면 다른 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학습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을 하세요. 알겠어요? 무엇이 공통되고 무엇이 공통적 차이점이죠. 한마디로. 한국말로 한 단어로씩 쓰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일 거예요. 보이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손으로 이그젝트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못 풀겠으면 그냥 솔버에다가 줘요. 이걸 잘 포뮬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에 비하면 약간 좀 복잡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어때요? 투 베리어블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알파벳 두 개가 동일하게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드 상에서 예를 들면 이쪽 다시 x, x셋인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요 값들 요 점들에서 값들을 다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x를 픽스하고 나면 요걸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다 더하면 1이고 다 더하면 1이고 다 더하면 1이고 다 더하면 1인 일종의 뭐 벡터로 보면 벡터인데 매트리스라고 굳이 우기면 이제 매트리스를 찾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벡터 하나를 디자인하는 거였잖아요. 넌 네거티브에서 양수고 합이 1이고 넌 네거티브가 합이 1인. 어쨌든 뭐 할 수 있어요. 붙이면 되잖아요. 다 붙이고 4개씩 합이 1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굳이 디스크리트일 때는. 컨티뉴어스일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못 풀죠. 그런 것들이. 컨티뉴어스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최적화 문제 중에서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Calculus of Variations. Calculus of Variation. 그래서 이거를 변분법이라고 한대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보면은 이제 뉴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베르누이가의 한 명이 이제 일종의 공모전 비슷한 걸 하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풀어다오 이러면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한테 쭉 보내요. 그래서 뉴턴이 편지를 받고는 흥미로운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룻 밤 만에 풀었대요. 근데 답을 푼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대요. 근데 뉴턴은 이제 캘큘러스의 일종의 미적분학의 일종인 이런 학문을 새로 만들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참고로 그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베르누이가 냈던 문제?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높이 h이고 길이가 l인 사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90도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구르면 또 다르니까 구르지 않는 구슬을 두고 사면을 디자인해서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중력장이 이제 수직으로 밑으로 작용할 때 여기서 딱 놓으면은 쫙 가가지고 여기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아지는 사면의 모양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직각삼각형이겠지. 잠깐만 잘못 그렸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딱딱 접하는. 그래서 원을 했을 때 일부 원호가 아닐까. 원호 비슷하게 뭐 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혹시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사이클로이드가 나온대요. 뭐 놀랍죠. 근데 이제 이렇게 펑션이잖아요. 펑션 찾는 게 원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참고로 그 남산에 있는 과학관에 가면은 이게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을 4개를 딱 놓고 탁 넣으면은 3개였나요? 네,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원호고 하나는 사이클로이드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게 먼저 도착하나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컨티뉴어스일 때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요 소스 알파벳이랑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 다 디스크리트하고 사실 뭐 똑같으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대충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피어 커버링 아규먼트죠. 이걸 이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난번에 채널 코딩 디어렘,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 할 때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 증명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정말 오퍼레이셔널 그러면 채널 커패서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치버블 레이트에 대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피니션이 나와요.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rate R is achievable 또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if. 자, 이러려면 이제 또 sequence of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there exists a sequence of MK, NK, rate distortion codes. 참고로 MK는 뭘 것 같아요? K번째 코드의 코드워드의 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널 코딩 할 때랑 똑같죠. 너무너무 비슷하죠. NK는 뭐죠? 소스를 몇 번 보느냐예요. 네. such that. 자, 첫 번째가 뭐죠? 당연히 이 레이트로 가야죠. 근데 RK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로그 2 베이스 뭐 MK겠죠. 그걸 NK로 나눈 거고, 맞습니까? 네. 이것이 당연히 R로 가고 as K tends to infinity. 두 번째 뭐겠어요?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퍼포먼스 매트릭이 어느 거죠 여기서? 퍼포먼스 매트릭은 웨이트랑 그렇죠? 웨이트랑 그 다음에 에버리지 디스토션인데 그 에버리지 디스토션은 어떻게 되죠? 좀 소스니까 어때요? 소스니까 뭐 맥시멀 에러 프로버빌리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저 소스니까 우리가 코드를 정하면 에버리지가 딱 나오죠. 그래서 잘 봐요 여기서. 이게 사실 에버리지가 두 개 된 거죠. 스타티스티컬 에버리지랑 아리트메틱 에버리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어쨌든 캐피탈 D 이하여야죠. 그런데 뭐 K로 가면서 이 값이 캐피탈 D 이하로 간다? 아니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캐피탈 D 이하이다? 어떤 게 낫겠어요? 네, 제일 간단한 건 어쨌든 여기 리미트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수렴을 반드시 해야죠. 수렴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수프로 한다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수프리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퀀스니까. K에 대한 시퀀스니까 수프로 해야 되고, 그냥 수프로 하는 게 뭐 이상하면은 여기서는 림숲으로 해야 되겠죠. 림숲. 그렇죠? 림숲이 뭔지는 알아요? 시퀀스가 있을 때 림숲이랑 수프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큰일이에요. x1, x2, 4, xk 쭉 있어요. 리얼 넘버들이 있어요. 이걸 s라고 합시다. 수프 x는 뭔지 알죠? 그렇잖아요. 이 값들이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얘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다 1보단 작죠? 하지만 1은 어때요? 어퍼 바운드죠?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프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림수프는 어떻게 돼요? 림수 x, n 어떻게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리미팅 포인트라는 걸 정의해요. 그러니까 요 셋의 리미팅 포인트들을 찾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이제 트랜잭션을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좀 나이브한 경우가 많고 알겠어요? 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면 림숲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리미트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딱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때요? n이 충분히 클 때 그렇잖아요? n이 충분히 클 때 이걸 만족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끊을 테니까 상당히 큰 값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수렴하면서 그것이 D 이하인 거고. 맞아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파워 컨스트레인트 얘기했듯이 여기서 D에서 엡실론을 뺀 것으로 수렴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지난번에 가우시안 채널에서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컨디션을 주듯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정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